엑스피어라는 메인넷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피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패키지죠. 2차 패키지. 2차 패키지에 대한 비전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엑스피어 메인넷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코인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층이라고 해서 밑바탕에는 이 엔진이 먼저 개발이 돼야 돼요. 이 엔진이 개발이 되고 나면 메인넷을 만들 수 있고, 메인넷을 개발을 해야 코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근데 이 블록체인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딱 8개밖에는 개발이 안 돼요. 그 8번째 엔진이 바로 저희 엑스피어 엔진입니다. 그리고 메인넷이 개발이 되고 코인이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 엑스피어의 이름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엑스피어는 영어 약자 X와 스피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스피어는 우주, 행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과학자들과 한국 과학자들이 그 우주 전체 만환경을 인공위성에 쓰여서 우주로 올렸는데, 그 만환경 이름이 스피어 X예요. 저희 이름을 거꾸로 하는 거. 자, 그리고 티커로는 XP 코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엑스피어 코인은 무슨 코인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무슨 코인하고 똑같이 만들었냐면 바로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탈중앙을 이루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채굴형 코인, 채굴형 코인을 POW 작업 증명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100년 채굴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처럼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세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2세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3세대 블록체인이 되기 위해서 이 트릴레마라고 하는 3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완벽한 탈중앙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안, 해킹이 되지 말아야 되며, 세 번째는 확장성,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코인들을 보시면 2가지 정도는 해결을 하고 남은 1가지를 극복을 못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에 보안까지 완벽한데 속도가 느려요. 자, 리플은 속도는 빠르고 보안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탈중앙 코인이 아닙니다. 중앙화 코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온 코인들은 이 3가지를 동시에 극복을 못하는데, 엑스피어는 이 트릴레마를 완벽하게 극복을 합니다. 첫 번째, 탈중앙. 자, 비트코인처럼 저희는 채굴형 코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탈중앙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보안. 자, 비트코인처럼 탈중앙 코인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속도. 현재 저희 코인의 전송 속도는 1초 이내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트릴레마를 극복한 완벽한 3세대 블록체인이 바로 저희 엑스피어입니다. 자, 1세대 비트코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세대는 이더리움. 자, 3세대는 엑스피어. 2024년 서울랩스의 김대현 CTO에서 개발이 됐고, 총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은 55억 개.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형 코인. 자,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점은 채굴 방식입니다. 채굴 방식이 CPU 채굴. CPU 채굴은 채굴에 있어서 전기를 적게 소모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블록 생성 시간은 1초, TPS는 4000 TPS. 보통 비자 카드가 2000 TPS고 한국에서 CBDC를 지금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1500 TPS. 그러면 4000 TPS는 2초 동안에 엄청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스마트 컨트랙 기술은 이더리움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앱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 기술 지원이 가능하고요. 반감기는 4년, 근데 1년에 18%씩 감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는 저렴한 수수료를 갖고 있는 엑스피어, 3세대 블록체인 엑스피어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온보딩. 자, 아까 데이터 온체인 기술이라고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자, 이 온체인, 온보딩 기술이 뭐냐면 이 블록이라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문서 같은 데이터를 블록에다가 저장하는 기술을 온보딩, 온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존의 이더리움 NFT는 직접 블록에 저장을 시키지 못해서 중앙 저장 장치 IPFS에 이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미리 시켜놔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주소 URL을 링크로 만들어서 링크를 그 블록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점을 기사화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더리움 NFT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엑스피어 블록은 이런 디지털 파일을 분산으로 직접 블록에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향후 블록체인 실생활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영원히 보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고 이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절대 미변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아시아 한 행정부와 이 전자결제 서류를 저희 블록에 저장을 시키고 이 전자결제 서류에 들어가는 이 사인을 변조를 못하게끔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것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저희 블록체인 기술, 이 저장하는 온체인 기술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까 장도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자, 병원에서는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이 의료 마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 블록에 저장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이 학위증이 위변조가 되기 때문에 이 학위증을 저희 블록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장도희 대표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인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 갔을 때 그 자료들을 저희 블록에 저장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향후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예전에 한번 TV 광고를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가 광고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냐면 자, 이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서야 되고 학생이 건널목을 지나가면 차가 서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들이 나중에는 부족해져요. 자, 근데 저희는 비트코인처럼 채굴형 코인, 채굴이라 하면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한테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수많은 블록들이 만들게 되면 하나의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저희 엑스피어 메인넷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은 멀티체이닝. 기존의 코인과 코인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브릿지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 브릿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브릿지에서 해킹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상화폐의 60% 이상은 이 브릿지에서 해킹이 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 브릿지 없이 직접 코인을 교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피어 메인넷은 이더리움 체인과 호환이 가능하고 바이낸스 체인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가상화폐 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이 기술은 코인과 코인이 교환을 하기 위해 해킹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마지막 듀얼 체인 아키텍처. 자, 기존의 비트코인, 탈중앙 코인이 속도가 느린 이유가 메인 체인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체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산으로 일을 시킵니다. 자, 메인 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만드는 일만 하는 게 메인 체인. 증명 체인은 이 채굴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증명 체인.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했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산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4000TP 1초 동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엑스피어 메인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좋으세요? 아니면 엄청 좋으세요? 아니면 억수로 좋으세요?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억수로. 자, 이 메인넷 코인이 3월 17일 날 상위, 글로벌 상위 거래소 세 군데에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군데는 도둑 상장을 했어요. 저희는 상장을 시키는 일이 없는데 그 거래소가 그냥 엑스피어를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네 군데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가 이번에 또 네 군데 거래소가 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8개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 있는데, 제가 특강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술력 있는 메인넷 코인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이 어떤 거래소는 상장돼 있고 어떤 거래소는 상장이 안 돼 있나요? 자, 솔라나가 어떤 거래소에는 상장돼 있고 어떤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돼 있나요? 아니죠. 모든 거래소에 상장이 자, 저희는 아까 장도희 대표님이 잠깐 발표를 했지만 이제 국내 거래소도 지금 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법률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서류를 이제 제출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메이저 거래소도 저희 코인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솔직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넷 코인은 낮은 가격에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상장을 하다가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어느 업그레이드, 이벤트, 이슈, 그다음에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빵 올라갑니다. 빵. 자, 그리고 또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어떤 업그레이드, 이슈,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빵 올라갑니다. 자, 부산에서 제가 특강을 했을 때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자, 아니 왜 회사에서는 상장이 됐는데 이 상장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표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1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스케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한 내용들이 빡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자, 그분은 기존에 이런 세미나에 특강을 오신 게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불만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따지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거를 채굴 패키지 상품을 왜 팔았냐, 차라리 상장하고 나서 싼 가격에 사는 게 더 이득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코인을 모르시네요. 왜 모르냐면, 자, 비트코인도 채굴 상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로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장을 또 맛봐요. 그런데 그 하락장에도
이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산으로 따져보면 거래소에서 사는 게 더 난데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비트코인은 채굴형 코인이기 때문에 점점 채굴이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채굴기 가격이 비싸져요. 그리고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빵 올라갑니다. 빵. 자, 그분들이 채굴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채굴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빵 올라가도 채굴되는 양이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일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자, 지금 가격에 몇 천만 원어치 코인을 사는 게 낫다는 사람들은 가격이 빵 올라가면은 그 코인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지. 못 삽니다. 왜? 그 낮은 가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높은 가격의 코인을 못 사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엑스피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빵 올라가면은 다 팔 것 같습니까? 안 팝니다. 왜? 더 빵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코인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처음에 엑스피어처럼 집에 있는 컴퓨터로 채굴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채굴이 안 됩니다. 전용 채굴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되고 채굴기는 점점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비트코인을 이 경제학자 장관이 나와서 가격이 빵이 된다라고 하는데, 빵이 절대 될 수 없는 이유가 채굴기 가격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기 가격이 점점 비싸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피어도 똑같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채굴기 가격이 비싸지면 엑스피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호재 세 가지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격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블록체인 법인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 많은 법인 중에 최대 주주를 가지신 분이 바로 마상민 대표님이에요. 서울랩스 대표님은 장도희 대표님이 맞는데, 이 서울랩스에서도 최대 주주가 바로 마상민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을 총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총괄이사 최현정입니다. 자, 서울랩스는 장도희 대표님을 필두로 개발자 김대현 CTO, 남규민 이사, 이렇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랩스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핀테크 랩에 지정이 돼서 5월 달에 여의도로 입성을 합니다. 자, 여의도로 입성하는 이유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입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의도에서 정부가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아까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임대료가 아니고 거의 관리비 수준입니다. 관리비 수준.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는 많은 금융사가 있는데 그 금융사들로부터 투자를 또 유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희소식이 바로 또 이어졌습니다. 바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또 부산시에서도 저희가 서울랩스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정이 됐는데, 마지막 이 전자화폐, 아까 그 설명드린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규제 밖,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지정이 되면 규제 밖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규제 안 사업이 아니라 규제 밖에 있는 일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자화폐는 법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근데 규제받은 뭐예요? 탈중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랩스는 전자화폐를 탈중앙으로 규제박 사업이 지정이 되면 6년 동안은 그 부산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페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블록체인 페이, 이름도 벌써 장도희 대표님이 지으셨어요. 칸이라고, 칸, 환, 원처럼 KWAN, 그래서 이름도 정해졌는데 블록체인 페이를 만들어서 부산에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블록체인 페이가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되면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아까 솔라나가 몇 트랜잭션을 발생을 했다라고 했어요? 총 지금까지 4천억 트랜잭션. 저희가 이제 4천억 트랜잭션만 되면 솔라나를 따라잡기는 거예요. 솔라나는 무엇으로 그렇게 4천억 트래픽이 발생이 됐냐면, 트랜잭션이 발생이 됐냐면 민코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민코인 하나 가지고. 민코인 하나 가지고 4천억 트랜잭션을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만약에 결제에 쓰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솔라나를 이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서울랩스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엑스피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백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이제 파트너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 한번 수정이 돼야 돼요. 네, 나중에 한번 수정이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랩스에서는 메인넷뿐만 아니라 탈중앙 지갑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 이름이 지갑. 자, 이 탈중앙 지갑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썼던 메타 마스크 지갑, 트레스터 월렛하고는 틀립니다. 자, 예전에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20대, 30대였다면 지금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코인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설명이나 유튜브나 네이버의 검색을 위해서 코인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그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서 기술을 내가 체험을 해봐요. 체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 기술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서 기술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갑 월렛입니다. 지갑 월렛은 돈 내고 깔아요? 그냥 공짜로 깔아요? 공짜로 깝니다. 그래서 지갑을 설치를 해드리고 거기에 XP 코인을 한두 개를 보내드려보고 그 사람이 다시 XP를 전송을 시키는 걸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진짜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2차 패키지에 대해서 바로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탐사 익스플로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탐사는 블록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전송을 했을 때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무슨 코인이 몇 개가 전송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이 엑스피어를 채굴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 사람이 빨라하지만 저희 회사가 얼마나 빠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독자 블록체인 기술, 메인넷을 개발하는데 보통 6년 이상 시간이 걸려요. 6년 이상 시간이 걸린데도 못 만드는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메인넷을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1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넷이 개발이 되고 나면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 테스트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가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날 때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요. 자, 근데 우리는 테스트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테스트를 했죠?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했는데 무결점이다 보니까 빠르게 상장을 시킨 거예요. 자, 상장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근데 여러분들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도 선릉에서 삼성의 부사장님이 여기에 1차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특강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오다가 저번 특강에는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사장님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래소 보고 코인 가격 보고 속상해서 근처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막걸리 드실 일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빵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호재에 의해서 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 호재를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가장 많이 한 회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저희 엑스피어 전용 채굴기를 만들어준다고 계약서가 저희 엑스피어 서울랩스에 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아마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비밀 계약 유지까지 계약서가 2개가 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밀이 유출이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장도희 마상 대표님이 지금 바로 KTX 타고 계약을 하러 협의하러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회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가정집마다 가전제품 다 있으시죠? TV, 냉장고, 세탁기, 로봇 청소기, 가전제품을 집에다 하나씩 다 두는 것처럼 스마트 홈 마이닝 채굴기를 가정집마다 두는 게 프로젝트가 그 회사의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정집에서는 절대 채굴도 못할 뿐더러 전문 공장을 짓고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스갑 공사부터 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집에서는 절대 비트코인을 채굴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스마트 홈 마이닝 기계를 가정집마다 둘 수 있는 최상의 채굴형 코인이 과연 무슨 코인입니다? 바로 저희 엑스피어일 겁니다. 왜? 채굴 방식이 CPU 채굴 방식은 전기를 적게 소모하고 열과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채굴기 가능하다. 그 채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저희 스마트홈 마이닝 기계를 팔아먹는 게 그게 꿈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저희랑 계약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엑스피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빵 올라갑니다. 빵. 그래서 마상용 대표님, 장규희 대표님이 자신 있게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이유를 아셨나요? 자, 서울랩스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주소가 여의도로 이제 5월달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월드 에셋. 자, 리얼월드 에셋은 RWA라고 해서 이번에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리얼월드 에셋은 노바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노바라는 코인이 엑스피어 메인에 나오기 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BNB 기반으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5월달에 엑스피어 메인넷 기반으로 바뀌면서 더 상위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리얼월드 에셋은 기존의 동남아의 정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이 정부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참여도가 낮다 보니까 5월로 종료를 하고, 자, 지금 리얼월드 에셋은 본격적인 RWA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DeFi
리파이라고 해서 탈중앙 금융에 대해서 RWA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RWA 사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노바코인은 회사 RWA에서 수익 나오는 거에 소각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위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서 노바코인도 RWA에서 수익 나오는 거에 일부를 가지고 소각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노바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예. 자, 그리고 티테크 라오스 해외 법인도 공개를 해드리고요. RWA 라오스 공개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인이 중요합니다. 이 법인. 자, 원래 코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유럽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야흐로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나라들이 가상자산 국제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국제법을 유럽연합의 EU의 미카법을 따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유럽의 미카법을 따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법을 따르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 정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살리고 코인은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과 코인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서울랩스 같이 블록체인 개발 회사는 우리나라 법인으로 가능해요. 자, 그런데 코인을 만드는 재단은 우리나라 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엑스피어도 해외 법인으로 재단을 만들고 여기 재단의 의장이 크리스티가 왔습니다. 이 크리스티는 크리테시라고도 하고 줄여서 크리스라고도 합니다. 크리테스는 인도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많이 근무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노키아라는 곳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쪽으로는 전문 개발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카오톡에서 만든 클레이트 개발 리더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저희 엑스피어의 의장이자 공동 창업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해외의 모든 블록체인 행사에 이분이 강연을 하십니다. 자, 다음 주면은 저희가 토큰 2049 두바이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 토큰 2049는 전 세계 블록체인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예요. 여기에 이 크리테시 의장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난다 빈다는 코인 회사들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엑스피어 의장이 강연을 합니다. 자, 아까 마상현 대표님이 잔두이 대표님이 향후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님처럼 되실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님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엑스피어의 의장 크리테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저희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라오스에 5월 16일 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라오스에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를 직접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는 일을 저희 회사가 독점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있는 방송사들과 한국에 있는 방송사가 와서 직접 라오스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촬영을 하고 뉴스 보도가 나간 겁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전용기를 띄워서 직접 라오스로 모시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자, 라오스라는 나라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나라 80대 초반하고 똑같아요. 시골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고 아직까지 막 소가 그냥 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고 닭도 그냥 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먹이 먹고 있고 개들도 뛰어놀고 학생, 어린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저희들이 과자를 주면 엄청나게 좋아요. 해맑게 웃고 정말 깨끗한 나라가 라오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배가 있는 분들이 라오스 관광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가 없어요. 표가 갈라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 그룹장님들만 모시고 회사 관계자분들하고 직접 계약식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룹장님들이 그 계약하는 거 모든 것들을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한다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라이센스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정말 더 엄청난 일이에요. 자, 나중에 되면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자,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 애들이 나와서 동탄에서 AI, 의료, 핀테크 이런 기업들을 차리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VC 투자를 못 받아서 회사가 문 닫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면 동탄에 있는 그 유명한 회사,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자, 니네들은 주식을 만들어도 비상장 주식을 만들어도 누가 하나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라오스에다가 법인을 내고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고 저희 엑스피어 기반으로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투자를 받아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패키지 중에 괜찮은 걸 가지고 3차 패키지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처음에 저희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들 때 이건호 그룹장님을 필두로 초기에 하셨던 리더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괄이사님, 이번에 제가 이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만큼은 정말 오래 가는 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2년차가 됩니다. 오래 가는 마케팅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리더님들 말고 초기에 했던 분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배가 따뜻하다 보니까 타 마케팅의 유혹에 또 빠져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간절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틀려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 한편에서는 좀 애석함을 많이 느꼈는데 자, 지금 1차 패키지 끝나고 2차 패키지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3차 패키지는 동탄의 유명한 스타트업 AI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3차 패키지로 만들면 마케팅이 오래 가요? 가다가 금방 끝납니까? 진짜 블록매니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2달이 쭉 피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전산이 꺼질 거냐, 뭐 수당이 안 나오거나 코인이 안 나오고 걱정을 안 해요. 편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엑스피어 가격까지 빵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 테헤란로의 유명한 리더들이 저희 회사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엄청난 마케팅이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코인 가격까지 딱 올라가면 그 리더들이 다 여러분들 밑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수익을 내주는 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코인에 대해서는 가치가 올라가서 코인으로 돈 벌게 해드리는 거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특강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수익을 내서 원화로 돈을 주거나 USDT로 수익 내주는 거는 100이면 100이 다 거짓말 스캠입니다. 코인은 왜 돈을 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보를 알아서 쌀 때 많은 코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속았기 해외에 있는 유저들은 이 엑스피어를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엑스피어가 가격이 올라가고 유명해지면 이들이 이제 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 내가 초기에 채굴을 해서 모은 거를 자 10,000원에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10,000원에 내가 팔아. 그러면 그 10,000원이 싸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산다니까. 그래서 그 손바뀜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래요. 자, 비트코인 100만원, 1000만원대 본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어가도 싸다고 이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손바뀜에 의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킥. 자, 이 X킥은 엑스피어 스테이킹